이재명은 한동훈과 절대 손 잡을 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죠. 썩은 고기 좋아하고 부패한 것,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늘 즐기는 그런 인간입니다. 약점이 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얼씬거리거나 접근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약점이 많고 오물투성이라 나와 같이 썩고 부패한 악취가 나는 그런 인간들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결점, 지저분한 것이 감추어지고 또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들을 내 주위에 두어야 내가 더 안전하고 그들 역시 절대로 나를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이 오랫동안 겪어온 자기 경험에서 얻었던 철학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자들만을 자기 주위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가 절대 깨끗한 자와 손을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흠결이 많고 비리가 많은 자들을 측근에 두어야만이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라고는 하지만은 이재명은 벌써 이해훈에 대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파악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이해훈의 과거 행적을 이미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니할 말로 국회 안에서 보좌진 갑질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안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과거에 다 알려졌었습니다. 항상 보좌진 문제로 1, 2, 3위안에 들 정도로 이해훈이가 갑질을 해온 장본인이다. 다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누구는 이해훈이가 영혼을 팔아서 이재명 쪽으로 간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코 모르는 소리죠. 이해훈이가 팔아먹을 영혼이라도 있는 여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이가 여기 한마디 끼어들었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왜 그동안 보수 쪽에서 이해훈이를 5번씩이나 공천을 했었고 3번 서초구에서 배지를 달았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깨끗했었는데 이재명이가 손을 잡자고 하니까 갑자기 비리 인간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해훈이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참신하게 일을 하면 된다라고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 좋아졌지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다 보니 박지원이가 정말 노망이 들어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이해훈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이재명과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면전에서 경제를 기본도 모르는 자다. 얼마나 혹독하게 이재명을 비난했었습니까? 그때의 이재명이 당했던 망신, 수모, 치욕 본인이 잊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재명 성격에는 분명하게 가슴 깊이 그것을 새겨놓고 있을 겁니다. 응어리가 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노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줄 아는 자가 교활한 이재명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는 경제를 아는 것 쥐뿔도 없지요. 그런데 늘 확장 재정론을 주장합니다. 곳간에 돈이 있고 없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돈은 무조건 풀고 보자. 부채가 늘어나면 어떠냐. 미끼를 던져서 내 쪽으로 사람들을 모으자 하는 것이 이재명의 확장 재정론입니다. 그런데 이해훈은 반대로
경제의 물을 먹었던 자 아니겠습니까? 긴축 재정론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는 확장보다는 긴축 재정을 해야 건전하게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해운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입장에서 둘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자기만의 꼼수를 동원합니다. 더 큰 것을 보자 크게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를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명분은 좋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면은 반대쪽 야당에서 명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것저것 따질 여유나 상황이 못 됩니다. 자꾸 이슈를 만들어야 하죠. 자꾸 이슈를 만들어야 재판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고 시간을 벌어야만 자기가 5년 동안 대통령 노릇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꼼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운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내 직권으로 임명을 하면 끝이다. 결정을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재명이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 빠른 정청래가 모르겠습니까? 엊그제죠.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소리로 화답을 해줍니다. 화답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부를 떨고 이재명에게 아첨 발언을 했던 것이죠. 대통령의 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밀어줘야 한다. 청문회 날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내가 이해훈이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철저히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서서 비전과 그리고 이재명의 국정 철학을 잘 맞추겠다. 이렇게 어필을 하겠다. 이렇게 어필하면은 살지 않겠는가. 이혜원 씨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맺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이재명의 마음은 정치적으로 이해운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서 있는 것을 정청래가 뒤늦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압으로서 화답을 해야 한다. 그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과 같은 썩은 군상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에나 족속들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재명 판박이가 이재명과 같은 비리 백화점이 김병기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병기를 측근으로 세운 이유가 김병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곁에 두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썩은 자, 지저분한 자, 더러운 자들만 자기 주위에 모아야만 자기가 보호받고 그들이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경험으로 체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김병기 같은 쓰레기를 자기 옆에 두어야 자기가 보호받는다. 그런 생각 속에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건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도 그렇지만 김병기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 비리라고 하면은 이재명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럽고 추하고 비리를 많이 알고 있는 김병기를 자르겠다? 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지요. 김병기는 제명되더라도 탈당을 하지 않는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제명했으면 민주당 사람이 아닌데 탈당을 하지 않겠노라. 억지 쓰는 것도 아니라 칼자루 잡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오히려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 김병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을 김병기가 공개적으로 했을까? 김병기는 그만큼 당내에 구리고 지저분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르겠다, 제명하겠다. 그렇다면 해보아라.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겁박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 오히려 지금은 당이 김병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 된 꼴이 됐습니다. 오죽하면은 여우 박지원이가 당을 위해서 자진 사퇴하라 달래고 있을 정도입니까? 국정원의 동료였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동생이었다. 그 말 씨알이 먹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국정원 안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눈치가 어떤데 3단입니까? 아닙니다. 9단 정도입니다. 눈치가 빠릅니다. 절대 김병기가 박지원이 얘기 듣고서 스스로 그래 탈당,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소리죠. 자, 그렇다면 공천 헌금 1억의 주인공 강선우는 어떤 입장입니까? 강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리덩어리 강선우, 이재명도 김병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깊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강선우 아니겠습니까? 강선우와 이재명 그리고 김병기가 삼각 카르텔에 묶여 있는 것이 공천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병기와는 강선우가 급이 다른데 그 차이입니다. 강선우는 스스로 제명 탈당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공천 헌금 1억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느냐.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안 받았대요. 그럼 누굴 돌려주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핵폭탄이다. 급이 다른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핵폭탄이고 당의 뇌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해체될 당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천 헌금 1억 원이 반드시 건넸는데 김경희가 시의원 김경희가 전했는데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공천 의원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와중에 김경시 의원이 왜 갑자기 미국으로 갔을까? 물론 본인 자신은 다음 주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출국 사실도 석연치 않고 어느 누가 미국으로 나가는 데에 제동 건 사람이 없었다. 그것도 의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종석 국방장관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호주로 임명해서 내보내게 되니까 그때의 이재명과 민주당 졸개들이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호주로 도망 나간 이종석 잡아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김경 누가 미국으로 도피처를 마련했을까? 시간 벌기용으로 다음 주에 온다라고 김경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제보도 아니죠. 그렇다면 누가 김경을 미국으로 보냈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재미있는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자르겠다라고 감히 누가 이렇게 묻고 있는 김병기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역시 느긋하게
다음 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속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강선우 다음 판도 펼쳐지는 것이 볼만하죠. 다음 주에도 이 공천 헌급 얘기가 계속 정치권을 달굴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김병기, 강선우 문제도 골치가 아프지만은 마두로가 트럼프를 통해서 압송당하고 체포당한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더 급하고 초조하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깨끗한 한동훈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한동훈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적으로 잡아낸 한동훈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5개 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한동훈이고 어딜 보더라도 흠결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가장 트럼프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하이에나 같은 정치가 아니라 깨끗하고 청정 지역에서 펼쳐지는 흠결이 없는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